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광통신이 2개월 동안 AI 거품론, 고점론, 그리고 반도체의 흔들림, 그로 인한 공포 심리의 확대, 그리고 투자 심리의 약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찍고 있었는데 오늘인 목요일부터 그의 반전 자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 차트에 나오는 변화와 주포 세력들, 그리고 수급들의 변화, 그리고 내용들의 변화로 인해서 드디어 대한광통신이 다시 한번 반등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나왔는데요. 대체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되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의 평단가와 비중,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타점까지 주앵커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도움을 빠르게 한번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점에 대해서는 잘 봐주시고요. 오늘 주앵커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까지 있으니 선착순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으로 우리 대한광통신에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 버튼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대한광통신 오늘 목요일장 마이너스 4%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지수의 전반적인 흔들림과 조정을 같이 받게 되면서 약한 모습을 이번 주 내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AI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 이 모든 것들을 둘러싼 투자 심리가 약화된 모습이 확실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렸었던 엊그제, 그때부터는 중국발 공포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이번 주 자리가 어쩔 수 없이 눌리는 자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불거진 AI 고점론 소음, 광통신 관련 종목들도 수급의 하방 압력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힘든 시세표 앞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시장의 단순한 불안한 심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한광통신의 실력, 실적들, 그리고 기술들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까? 무조건 전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광통신은 처음부터 상승했을 때부터 하락할 때까지 똑같은 기술력, 오히려 더 나아지고 있는 기술력과 수주, 계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되느냐? 눌릴 만큼 눌린 자리에서 대한광통신의 본업과 현장에 쌓여가고 있는 실적들, 내용들 훼손되지 않고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뭐다? 제 값을 치를 타이밍이 오는 순간 대한광통신은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시장이 순간적인 공포에 휩싸여서 주가를 밀어낼 수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1, 2위 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점 찍고 절반 가까이 빠졌다. 그 말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코스피 종목들, 특히 AI와 제일 밀접했던 우리의 광통신, 대한광통신, 억울하게 더 밀리는 자리를 보여줬다. 그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업은요, 이런 심리적인 작용들보다 실제 장부에 남는 것들, 실적으로 남는 것들, 매출로 남는 것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국 평가는 이걸로 받게 되는 거예요. 1분기 정도 공포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왜? 내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밖에서 패닉셀이다, 소음이다, 뭐다 하는 거, 우리 대한광통신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만큼 회복하는 속도는 우리가 전에 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그게 바로 대한광통신의 차트이자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오늘 뭐가 바뀌기 시작했고 뭐가 시작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 7,180원, 네,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어제보다 고작 1, 200원 밖에 올라가지 않은 조금은 어려운 자리이긴 해요. 그런데 5월 중순부터 최고점을 찍고 계속 흘렀었던 우리 대한광통신의 자리에서 드디어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춤거림과 올라가기 위한 초석 다짐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이동평균선도 이번 주 많이 고꾸라지고 RSI도 조금 힘들어 보이고, 야, 이거 빠지기만 하는 거 아닌가? 공포심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차트의 내용물들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아래로 돌아오시게 되면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400만 주, 1000만 주, 오늘까지 5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외인들은요. 오히려 우리 대한광통신을 봤을 때 자잘한 매수와 매집을 지난주까지 연결을 하다가 이번 주는 폭발적인 한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어제 217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외인들이 200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집어넣은 적 대한광통신 폭발적인 상승을 했을 때밖에 없습니다. 근데 차트가 이렇게나 떨어진 자리에서 200만 주가 넘어가는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거 외인들의 판단 수상하다는 겁니다. 왜 최저점으로 떨어졌는데 폭발적인 순매수가 들어왔으며 오늘은 일부분 40만 주 안쪽으로 약간 또 정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외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시장이 안 좋을 때 대한광통신이 눌려야 되는데 그때는 매집을 하다가 검은 화요일 이번 주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서 코스피가 흔들렸죠. 그때는 일부분 정리하고 그리고 그때 폭발적인 순매수까지 넣어주고 그리고 오늘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리, 매집할 준비를 다시 한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관은 어땠어요? 이번 주 최저점 찍었던 오늘 화, 수, 목 3일을 내리 순매수를 집어넣습니다. 5만 주, 3만 주, 만 주 계속해서 테스트 물량을 집어넣고 있어요. 얘네 왜 이러는 걸까요? 외인들은 이미 방향이 매수로 기울었습니다. 꽤 많이 기울었어요, 외인들은. 근데 기관은요, 테스트를 자꾸만 보고 있습니다. 매도할 때도 고작 2000주, 만 주 정도 매도를 하더니 매수할 때는 5만 주, 만 주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지난주, 이번 주. 대한광통신 떨어지네?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또 떨어졌네? 일단 매수 좀 넣어보고 지금 아니면 다시 재진입하지 라는 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동기화에 동참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증감치가 217만 주 늘었어요. 217만 주. 실시간 오늘도 매도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있었던 프로그램과 외인의 폭발적인 순매수와 기관의 매집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차트가 빠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포 세력들과 수급들은 대한광통신의 이 최저점 자리를 기회라고 여기고 매수를 오픈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공포의 심리에 도망가고 있을 때 주포 세력과 수급은 오히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한광통신 내용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의 864심 기억나십니까? 주앵커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북미 411억 원의 매출 2차 계약 그 뒤를 이어서 추가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라고 전해졌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AI 인프라 시장에서 대체 누가 돈을 벌고 앞으로도 벌까? 이걸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AI 거품론, 고점론 슬슬 또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 다시 제 값을 받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누가 진짜 이익을 가져갈 것이냐 이걸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삼성과 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이 거두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뭐였어요? AI 데이터 센터 이 투자가 일회성이 아니다 이거. 계속 확장되고 오히려 더 가팔라지게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GPU, HBM 같은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개의 GPU 서버 사이에 거대한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줘야 되는 광 케이블 인프라, 초고심수 인프라가 깔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디폴트예요. 배경입니다. 거의 그냥. GPU가 아무리 빨라도 HBM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게 맞춰주지 않으면 얘네는 제 성능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수만 대의 서버를 하나의 두뇌처럼 묶여주는 신경망, 그게 바로 광 케이블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신경망 아무 광 케이블이나 또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닥 안에 수백 개의 광섬유 심선을 정밀하게 넣어줘야 되는 초고심수, 지금 대한광통신의 기술 864심, 그리고 독보적인 자리를 꿰뚫음과 동시에 미국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이미 1, 2차 공급 계약까지 성사시킨 검증된 기업이다라는 게 전 세계로 지금 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검증을 통과한 기업이 국내에서도 손에 꼽고 글로벌에서도 손에 꼽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봤을 때 얘네가 통하는 기업이네. 얘네가 잘하는 기업이네. 얘네는 심지어 모재부터 완제품까지 혼자 한 기업 안에서 원큐 수직 계열화의 성공까지 했네. 그러면 다른 광섬유 모재를 사와야 되는 광섬유 기업들을 거들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기업 안에서 심지어 얘네는 더 저렴할 수도 있다. 근데 원툴로 끝내줘서 우리가 대기하는 불안감 또는 밀릴 수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 그런 것들도 사라졌다. 얘네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광통신의 위치이자 지금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이 매수와 매집을 자꾸만 테스트하는 지금 가격대 7,000원대가 기회다라는 거, 모든 것들이 겹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앵커가 오늘 바로 알아주셔야 되는 대응 전략과 오늘과 내일 적용할 수 있는 타점, 본인의 평단가랑 그 비중, 그리고 타이밍,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주앵커가 이 두 개에 대해서 도움을 지금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주앵커의 개인 번호가 잠시만 노출되고 있는데요. 여기로 짧게 대한입니다. 대한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요. 주앵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대응 전략과 타점, 분명히 평단가와 비중 때문에 고민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도움을 주앵커가 실력 발휘를 위해서 무료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앵커가 얼마나 실력이 있으며 대한광통신을 잘 꿰뚫어 보고 있는지 그걸 두 눈으로 먼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대한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공시와 뉴스, 소식이 조금 늦는다. 업무가 바쁘다. 주앵커가 대한광통신의 소통방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저 대한이라고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앵커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주앵커가 보고 있던 종목인데 지금 섹터에서 정체까지 겹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가장 뜨거워지기 시작한 이 선물을 증정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주앵커가 보고 있었던 바로 직전의 종목과 테마, 섹터, 그게 정책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물에 증정시까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혹시라도 깜빡하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나는 그래도 일단 대한광통신이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급하다. 대안이라고 먼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은 화면을 잠시만 좀 바꿔서요.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 주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앵커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올 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 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해안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0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해안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책이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해안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앵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앵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앵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해안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앵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앵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